아이고 가자. 자, 연력학 제1법칙의 기본 수식이 어떻게 되죠?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열 더하기 1. 그래서 뭐 여기 내부 에너지를 이렇게 U 이렇게 쓰는 책도 있는데 나는 E를 선호해서 E라고 써볼게요. 그래서 내부 에너지고 얘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Q 이건 뭐죠? 열이고 그 다음에 W는 1이고 자 그래서 저게 가장 기본적인 연력학 제1법칙 수식인데 이 녀석에 대한 변화량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변화량. 그러면 얘는 거시적 변화지만 미시적 변화를 생각하면 여기에는 열도 미시적으로 변화가 가능하고 여기 있는 1도 미시적 변화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런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때 여기에 있는 요 1 부분 얘를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죠? 맞나요? 자, 저렇게 바꿔 쓴다는 거 이해했어요? 그러면 요 1 변화를 마이너스 px dv하고 dw2로 구분한 건데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눈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죠? 얘를 팽창일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뒤에 붙어 있는 dwe 얘는 무슨 일이라고 했어요? 바로 얘는 비팽창일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는 바로 전기적인 일이 바로 비팽창일의 대표적인 예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죠? 이때 이 비팽창일 혹은 전기적인 일은 지금은 잠깐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중에 전기화학에서 집중적으로 배울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보통의 연력학을 할 때는 전기화학은 나중에 따로 언급을 하기 때문에 보통 무시합니다. 왔어요? 왔어? 잠시만요. 그러면 책상 하나 가지고 올게요. 저 책상 하나 남는 게 있어요? 책상 하나 어디서 가지고 오지? 그러게요. 여기서 하나만 가져가야겠다. 네. 자, 왜요? 뭐 매우 불쾌해요? 이거 뭐, 진짜, 그래요? 그래요? 친구랑 같이 앉을 수도 있는 노릇이지 뭐. 자, 여기 있습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됐어. 준이에게도 저런 면이 있었군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딱 하면 11명까지는 딱 들어가네요. 11명. 이게 앞에 6명 있으니까 되게 압도적인데요. 뭔가 이렇게 탁 6명. 좋아요. 봅시다. 자, 그래서 전기화학적인 일은 잠깐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가역적이다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가역적이다. 자, 가역적이 되려면 PEX가 뭐랑 같죠? 바로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이랑 같아지는 게 가역 과정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죠. 그래서 가역에서는 내외부 압력이 같습니다. 내외부 압력이 같기 때문에 피스톤이 무슨 운동하죠? 내외부 압력이 같기 때문에 피스톤을 중심으로 외부 압력하고 내부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외부 압력이 같으면 피스톤이 무슨 움직임을 보일까요? 그렇죠. 등속. 즉 피스톤에는 알짜 힘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피스톤은 등속으로 움직입니다.
그렇게 피스톤이 등속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을 뭐라고? 가역이라고 합니다. 물리적 가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가역 과정을 걸면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또 하나 중요한 것 바로 여러분 DS 시스템의 정의가 뭐죠?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의 정의가 뭐죠? 그렇지. 바로 T분의 DQ죠. 기억나요? 이때 이 Q는 어떤 Q여야 하죠? 당연히 시스템인데 열량 변화가 뭐 한 조건에서 열량 변화? 레버시블. 역시 가역이요, 가역. 그래서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는 가역 과정의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눈 것으로 표현하는 게 엔트로피 정의입니다. 알겠죠? 자, 정의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외우는 거예요?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역 과정에서 열량 변화를 온도로 나누면 시스템의 엔트로피 변화가 됩니다. 알겠죠? 오, 그러면 여기 가역이라고 거는 순간 뭐가 많이 단순해져요. 외부 압력이 내부 압력과 같고 이 열량 변화가 이런 식으로 온도의 엔트로피 변화가 되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걸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죠. 어떻게? 요렇게 여기다가 가역이라고 넣는 거예요. 그럼 쟤를 가역으로 넣는 순간 요거가 뭐로 바뀌느냐? TDS로 바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거는 마이너스 PDV로 바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잠깐 뭐는 생각하지 말고요. 잠깐 정기적인 일은 무시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요 두 개의 항에 대해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생각할 건데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얘를 TDS 빼기 PDV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이 수식을 뭐라고 부른다? 그 유명한 Fundamental Equ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력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수식이 바로 저 수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 이름을 뭐라고 한다? Fundamental Equation, 근본 수식이라고 얘기해요. 알겠죠? 근본 수식.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관계는 비가역 과정에서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이 과정은 비가역 과정에서도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된다고 써놨잖아요. 왜? 자, 기가 막히게도 얘는 가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요렇다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수식은 비가역에도 성립할까요? 성립 안 할까요? 그렇다면 성립한다고요. 왜? 왜? 바로 봐. 내부 에너지가 뭐이기 때문에? 상태함수라서요. 상태함수 가장 유명한 예시가 뭐예요? 엔트로피요. 엔트로피가 상태함수여서 가역 비가역 관계없이 결과가 항상 똑같죠. 그게 엔트로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상태함수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역이라고 조건을 걸어서 나온 결론이지만 이거를 다른 데서도 쓸 수 있다, 쓸 수 없다, 언제나 쓸 수 있으니까 펀더멘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펀더멘셜은 진짜 토대가 되는 거잖아요. 펀더멘셜은 막 적용 안 되고 막 토대가 흔들리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얘는 언제나 적용될 수 있는 거라서 얘를 펀더멘셜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게 그려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대학에서 연력학을 배우잖아요. 연력학을 배우면 이거 어떡하게 그냥 이거를 달달달 외워요. 그래서 D는 TDS 빼기 PDV 그냥 달달달 외워요. 그냥 여기서 왜냐면 모든 연력학이 저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달달달 외워요. 알겠죠? 자, 그러면 1.2 자, 첫 번째 또 하나 알아볼게. 그 유명한
엔탈피 이키마스. 엔탈피 쓸 때 뭐라고 쓰죠? H라고 쓰죠. 정의는? U 플러스 B. 바로 내부 에너지 더하기 압력 부피. 압력 부피. 나온 김에 복습 한번 하면 엔탈피의 효용은 뭐죠? 엔탈피는 언제 쓰죠? 바로 등압 과정에서 출입한 열량이 바로 뭐예요? 엔탈피 변화량이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면 등압 과정이라고 조건을 걸면 열량 변화를 엔탈피 변화로 표현할 수 있는 장점, 그러니까 편리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이 등압 과정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 보여주는 수리적 과정이 있겠죠? 뭐 있는데 뭐 찾아보도록 하시고, 여하튼 이 내용은 꼭 외워야 돼요. 알겠죠? 등압 과정에서 열량 변화는 엔탈피 변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그렇다 치고 이제 얘도 변화량을 한번 살펴봅시다. 어쩌자는 거냐면 엔탈피 변화량. 그러면 더하기로 연결된 건 변화량 표현할 때 뭐 그대로 변화량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지. 맞습니까? 자, 그럼 이때 이게 언제는 어떻게 표현돼요? 제가 언제는 어떻게 표현돼요? 요거 보잖아. 그래서 TDS 빼기 PDV. 자, 그리고 얘는 곱의 미분이지. 곱의 미분이니까 하나씩 미분해서 더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예쁘게 정리되고 또 하나만 남아. 바로 TDS 더하기 VDP. 이게 엔탈피 변화에 대한 또 다른 펀더먼셜 이퀘이션이에요. 그래서 엔탈피 변화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됐죠? 됐죠?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시험에 이제 직접적으로 관계된 거.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사실 앞에 거 까먹어도 좋은데 이건 진짜 외워야 되겠죠? 이건 진짜, 이거를 진짜 외우라는 거예요. 시험에 이제 앞으로 드립다 나올 테니까. 자, 누구? 깁스 에너지. 자, 깁스 에너지 정의는? 깁스 에너지 정의는? 보통 쓸 때 뭐라고 써요? 깁스 에너지는? G라고 쓰고 정의가? 그 델타 H 빼기 T. H 빼기 TS예요. H 빼기 TS. 이게 정의고요. 이 정의 하나로 깁스라는 사람은 노벨상을 받았어요. 알겠죠? 여러분 뭐 예를 들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합성했다. 몇 년도에 합성했어요? 리튬 아이온 배터리 최초로 합성한 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합성한 해 1976년이에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해에 내가 태어나서요. 76년에 내가 태어났거든요. 뭐 5는 아니죠. 그게 뭐라고 모르겠는 거죠. 1976년에 내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그 리튬 아이온 배터리가 어디서 합성됐냐면 바로 MIT 물리학과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합성이 됐어요. 그때 이제 교수 이름이 뭔데 일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뭐냐면 일본계 미국인이에요. 일본계 미국인. 그래서 여러분 그 일본으로도 미국에 일본 사람들 되게 많이 이민 간 거 아세요? 되게 많이 갔어요. 언제? 메이지 유신 끝나고 19세기 말에 미국이 침략하죠. 일본을 침략해가지고 강제 개항을 한 다음에 일부의 일본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냐면 20세기 초반까지 일본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살아요. 많이 살다가 갑자기 누구하고 누가 전쟁을 해요? 누구하고 누가 전쟁을 해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전쟁이 났잖아요. 그걸 그 유명한 태평양 전쟁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미국에 살고 있었던 일본 사람들의 입장 기분이 좋겠어요? 완전 바늘방석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미국에 살던 많은 일본 사람들이 뭐 하게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으로 참전을 많이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이게 두 파로 갈려요. 2차 세계대전 때 두 파로 갈려서 일부의 일본 사람들은 다시 일본으로 귀국해서 일본군으로 참전을 하고 일부의 일본 사람들은 미군으로 참전을 합니다. 왜 미군으로 참전했겠어요? 그러면 시민권이 바로 나오기 때문이에요. 시민권이 바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약간 가난한 학생들 미군으로 많이 지원하는 거 아세요? 왠지 아세요? 미군 지원하면 대학 등록금이 다 군대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군에 들어가서 몇 년간 복무를 하잖아요. 제대한 다음에 군복지센터에서 대학 등록금이 다 나옵니다. 그럼 미국 대학 등록금 싸요, 비싸요? 존나 비싸잖아요. 그 한 학기에 7천만 원씩 하거든요. 그게 미군에서 다 대줍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미군에서 복무하면 미국 시민권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미군으로 뭐냐면 이민자들이 많이 복무해요. 굉장히 많이 복무해요. 근데 미군으로 복무하면 죽을 일이 많습니다. 알겠죠? 미군은 1년 365일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국가 설립 이래로 단 하루도 전쟁을 멈추지 않았어요. 미국은 토마스 제퍼슨이 미국 설립한 다음에 끊임없이 하루도 전쟁을 쉰 날이 없어요. 미국은 어디서 배를 끌고 와서 다른 나라에서 계속 전쟁해요. 그게 미국의 이상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때 참전했던 일본계 미국인의 2세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MIT의 교수로 있었어요. MIT 교수로 있었어요. 그 분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최초로 합성을 해요. 최초로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업적으로 언제 2001년인가 2002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벨상은 그해 만들어진 업적으로 주는 게 아니에요. 노벨상은 알죠? 완전히 2, 30년 정도 완전히 묵혀서 누가 봐도 중요하다고 하는 주제의 노벨상이 가거든요. 그래서 70년대에 만들어졌던 리튬아이온 배터리가 2000년대에 화학상을 받게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화학과 실험실에, 그 물리학과 실험실에 있었던 한 석사과정 학생이 지금 서울대 물리학과 교수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2000 몇 년도에 그 스웨덴이야 어디야 노르웨이 노벨상 어디서 줘? 노르웨이에서 줘? 스웨덴이야. 하여튼 거기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을 했다가 왔었어요. 그래가지고 노벨상 받았으니까 기분이 우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 대학원에 있을 때 그때 내가 대학원에 있었거든요. 그때 있을 때 그 물리학과 교수님이 그 막 세미나를 했어. 다 모아가지고 내가 스웨덴에 갔다 왔는데 말이야 하면서 막 세미나 하고서 애들이 와 하다가 졸고 막 하여튼 뭐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일본인 교수가 그러니까는 미국인 교수지 일본인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이제 원래 노벨상 받으면 이제 그다음 뭐예요? 노벨상 받으면 강연합니다. 강연. 노벨상 수상자 강연료 얼마게요? 시간당 1,000만 원이에요. 그 20년 전 가격이 20년 전 단가가 시간당 1,000만 원이에요. 요즘 좀 더 올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노벨상 받으면 1시간당 강연료가 지금은 한 1,500만 원, 2,000만 원 하겠네. 그리고 이제 2시간 정도 강연하거든요. 그럼 2시간 강연하면 3,000만 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럼 보통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절반은 그 대학의 장학금으로 기부합니다. 절반은. 보통 그게 관례예요. 알겠어요? 관례.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강연하면 강연료 절반은 그 대학에 이제 내가 강연한 그 대학에 이제 뭐냐면은 그 장학금으로 기부하고 나머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뭐 전 세계 순양이에요. 전 세계 대학교에 몇 개쯤 있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노벨상 받으면 돈 쓸어요. 돈 쓸어. 알겠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 책이라도 써. 그럼 바로 베스트셀러야. 알겠죠? 그러면 물리학자가 쓴 책이니까 뭐 사람들이 읽겠어요? 읽어보지도 않겠어요? 안 읽어. 여러분 누가 물리학자가 쓴 책을 읽어? 그거 보고 뭐 이러도 된대. 그냥 사람들이 사놓는 거예요. 알겠어요? 사서 집에서 이제 뭐 라면 받침대로도 쓰고 막 베개로도 쓰고 막 그러려고 이제 아니면 장식품으로도 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노벨상 수상자들의 책은 그냥 사람들이 그냥 사요. 그래서 그냥 바로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돈 많이 벌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리튬 아이온 배터리를 합성했다. 노벨상. 그 다음에 뭐 컨덕팅 폴리머를 합성했다. 노벨상. 인데 얘는 그냥 수식을 정의했다. 노벨상. 좀 안 이상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왜 수식 하나 정의한 걸로 노벨상이 갔냐는 거예요. 요런 이유들 때문이라는 걸 이제 하나하나 배우게 될 텐데, 자, 요것도 이제 뭘 해보자? 변화량 표현. 그래서 이 깁스 에너지는 진짜 중요합니다. 자, 깁스 에너지 변화. 당연히 엔탈피 변화의 온도 엔트로피 변화. 자, 그러면 이때 얘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이때 얘는 여기에 있는 요 엔탈피 변화량, 이게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얘를 그대로 집어넣으면 TDS VDP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뒷꼬랑지는 이렇게 되겠군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예쁘게 약분되는 부분이 생길 텐데 바로 요거하고 요거겠네요. 그럼 마지막 정리하면 얘는 VDP 빼기 SDT 이키마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그래요, 뭐 까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걸 까먹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재빈? 만약에 이 식을 까먹었다. 어떤 상태인 거예요? 만약에 이거 내가 외우라고 했는데 까먹었다. 그럼 그건 어떤 상태인 거예요? 죽은 거예요. 이 식은 언제 까먹을 수 있냐면, 이게 죽어가지고 관짝에 묻혔을 때, 그때 죽었으니까 뇌가 점점 썩어가니까 그래서 까먹는 거예요. 알겠어요? 즉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걸 까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식은 언제 까먹을 수 있다? 죽어야만 까먹을 수 있는 식. 알겠죠? 알겠죠? 꼭 기억해야 되겠지? 자, 그럼 이 식이 이제 우리 화학 시험에 어떻게 응용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보자. 여기 준다. 줄게요. 자, 짜자자잔. 그 다음 1.3. 자, 등온 조건에서 깁스 에너지, 뭐 G라고 쓰자. 온도 우전성.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고기 잘 보시면 등온이라고 하면 온도 변화가 얼마인 거예요? 0을 뜻하죠. 그러면 등온 조건에서 그러면 저 깁스 에너지 변화는 뭐로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있는 VDP로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등온이어서 이만큼이 뿅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화학에 등온 조건이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가 되게 별로 없어요. 되게 생각해보면 되게 많아요. 화학 문제에서 지금 주어진 등온 조건에서 이런 식의 문제 많아요. 적어요. 생각해보면 천지백가리로 많죠. 예를 들면 뭐 산염기 문제 풀 때, 산염기 문제에 산해리 상수해가지고 pH 구하는 문제 같은 거 풀 때 온도 변한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거의 없죠. 화학에서는 거의 대부분 등온 조건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자, 봐요. 깁스 에너지의 압력도 변수고 온도도 변수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어떤 함수의 변수가 여러 개면 처리하기 쉬워요? 처리하기 힘들어져요? 처리하기 힘들죠. 그래서 화학이나 물리학에서의 대부분의 연구는 온도를 고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깁스 에너지의 변수를 압력 하나만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수리적 처리가 편리하죠.
그래서 화학에서는 등온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고 하면 깁스에너지 변화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어떻게 된다? 양변을 요런 식으로다가 이합 적분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보시다시피 그 양변이 이제 등호가 성립을 하겠죠. 그럼 이때 적분 변수가 각각 어떻게 되냐면 얘는 깁스 에너지, 얘는 압력으로 적분 변수를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다시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자, 미분했던 걸 다시 돌렸는데 G1에서 G2까지 뭐 하란 얘기예요? 정적분 하란 얘기니까 얘는 G2 빼기 G1을 인티그럴 P1에서 P2까지 VDP 이렇게 써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2. 그럼 이걸 순물질의 상태별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물질의 상태별 표현을 한다. 그럼 우선 첫 번째 1. 액체 혹은 고체의 경우. 자, 액체나 고체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요. 압력이 변했을 때 부피가 막 변하나요? 아니면 크게 변하지 않나요? 액체나 고체는 압력을 변화시킨다고 해서 부피가 뭐 심각하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때 거의 일정하다라고 하면 근사적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 부분을 근사적으로 일정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쟤를 일정하다라고 해버리면 바로 깁스 에너지인데 압력이 P2일 때, 그리고 깁스 에너지인데 압력이 P1일 때가 지금 요 수식이었잖아요. 여기에서 얘가 바깥쪽으로 뿅 빠져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뿅 빠져나오면서 근사적으로 부피의 압력 변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부피에다가 P2 빼기 P1으로 근사적으로 깁스 에너지의 변화를 표현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얘는 바로 고체 혹은 액체의 부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의 경우는 그냥 압력이 변하면 그 변하는 만큼 그 물질의 깁스 에너지가 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많이 다루는 것 중에 하나가 액체, 고체 말고 그 유명한 리상기체가 있죠. 자, 그러면 리상기체의 경우는 요 수식에서 자, 요 자리 요걸 뭐로 바꿔볼까요? 바로 이렇게 바꿀 수 있죠. 그죠, 그자잉? 저렇게 바꿀 수가 있죠. 그런데 요때 요만큼이 뭐임? 요만큼이 일정하다는 거 알겠죠? 왜 일정? 등온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대전제가 등온이에요, 알겠죠? 온도가 일정하니까 제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요 적분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완성하면 그 유명한 수식 NRT의 로그 P1에서 P2. 그래서 깁스 에너지 하면 이런 식으로 로그 함수가 되게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게 바로 이상기체와 관련된 깁스 에너지 표현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깁스 에너지 하면 항상 이 로그 함수를 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적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여기 줄게요. 준다. 에이.
자, 그 다음 1.4 그 유명한 케미컬 포텐셜 뮤. 자, 케미컬 포텐셜 우리말 번역 그 뭐냐면은 그 우리말 번역 그 뭐냐면은 화학 포텐셜이라고 하는 요 내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첫 번째 순물질의 경우 순물질의 경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냥 순물질의 경우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순물질의 경우는 그냥 이렇게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깁스 에너지 있죠? 요 깁스 에너지를 그 물질의 몰수로 나눈 것입니다. 조금 더 복잡하게는 편미분으로 표현을 하게 돼 있는데 아니 뭐 수학 시간에 편미분 할 것도 아니고 그냥 저런 컨셉으로 기억을 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순물질의 경우는 해당 물질의 깁스 에너지를 그 물질의 몰수로 나눈 것으로 케미컬 포텐셜이 표현된다 라고만 기억하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얘는 의미상 뭐냐면 물질량 변화에 대한 깁스 에너지 변화율 요거를 케미컬 포텐셜로 정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를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깁스 에너지다가 아래 첨자 M을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M의 뜻은 영어 단어 몰러 1몰을 뜻하는 형용사 몰러를 붙여서 GM으로 쓰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이때 이것을 순물질의 경우에 대해 얘를 1, 2가 쓰고 2 이상 기체의 경우 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 이상 기체의 경우 깁스 에너지 표현어가 여기 나와 있죠. 그럼 저기서 수식을 어떻게 바꾸냐면 여기 몰수 있잖아. 몰수를 이쪽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2 나누기 몰수 빼기 G1 나누기 몰수 한 게 뭐야? RT 로그 P1부터 P2 이렇게 되는 거겠죠. 무슨 말 나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새롭게 정의하는 거예요. 뭐라고? 뮤2 빼기 뮤1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 물론 1, 2라는 순간은 해당 압력 P1, P2를 뜻하는 거고요. 그 순간에 그 물질의 깁스 에너지가 있을 거고 그것의 몰수 변화를 나눠서 케미컬 포텐셜을 표현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리고 얘를 또 어떻게 표기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바로 뮤 P는 뮤 노트 더하기 RT P 노트분의 P 이렇게 표기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저런 표현을 가장 많이 보게 될 건데 자 뭐를 뭐로 치환한 거냐면 1, 2 1,2를 원 자리에 P 동그라미, 뮤 동그라미를 넣은 거예요. 그리고 P2 자리에 그냥 P를 넣은 거예요. 그냥 표기만 살짝 편의상으로 바꾼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개념은 압력이 P1에서 P2로 변할 때 깁스 에너지가 케미컬 포텐셜이 뮤2에서 뮤1으로 변한다. 뭐 아니면 케미컬 포텐셜이 불편하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1몰의 깁스 에너지인데 두 번째 순간 1몰의 깁스 에너지인데 첫 번째 순간의 차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케미컬 포텐셜이란 말이 불편하다면. 그러니까 어쨌건 이 표현을 이렇게 바꾸어 쓴 건데 뭐냐면 여기에 요 노트라고 쓴 것 이게 바로 기준 압력이 됩니다.
자, 화학에서 기준 압력 보통 뭐로 정하겠어요? 바로 1기압으로 정하겠죠. 그 해당 이상기체 1기압에서의 바로 표준 케미컬 포텐셜. 뭔지 몰라도 얼마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해당 1기압일 때 나타났던 케미컬 포텐셜을 기준으로 두고 거기에 대해서 압력이 변할 때 현재 그 압력에서 케미컬 포텐셜이 얼마다라고 쓰는 표현인 거예요. 뭐 많이 하시겠죠? 그렇죠?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물질의 경우 케미컬 포텐셜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자, 이것도 사실은 증명 과정이 있거든요. 이것도 증명 과정이 있는데 됐고 그냥 이 사실만 외우셔도 돼요. 그러면 이걸 외울 때 그냥 막무가내로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물질이 이동하는 것 중에 예를 들어 바람 기억나요? 자, 바람이 물질이 이동하는 게 맞나요? 물질 중 어떤 물질? 공기 혹은 뭐 기체라는 물질이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배웠어요?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무조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요. 자, 너무 이상한 말이에요? 완전 당연한 말이에요? 완전 당연한 말이죠. 그럼 잘 봐요. 고기압? 이게 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고기압인 조건에 공기의 케미컬 포텐셜이 크다는 얘기죠. 그러면 저기압, 이게 작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작으면 이게 작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어요? 고기압, 저기압으로 바람을 불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이 큰 데서 작은 데로 가나 보다. 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이것도 이제 막 증명을 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연력학 제2법칙 때문이에요. 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요 케미컬 포텐셜이 큰 쪽에서 작은 쪽으로 이동하면 델타 S 유니브 얘가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델타 S 유니브가 뭐예요? 전체 엔트로피죠. 자, 전체 전 우주의 엔트로피는 항상 증가하는 게 자발적이에요? 감소하는 게 자발적이에요? 증가하는 게 자발적이죠. 그리고 그렇게 자발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예요?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변화에서 전우주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내용은 이거랑 엮여 있어요.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증명하면 되는데 아니면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도록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때 어떻게 된다? 평형을 이룬다면 그러면 평형을 이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서로 다른 상태들이 있는데 양쪽에 평형을 이룬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가 날 때 물질이 이동하는 건데 평형을 이룬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 다른 양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는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뭐냐면 대표적으로 정상 상태 변화가 이 녀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럼 정상 상태 변화 예를 하나 들면 예? 네, 뭐라서? 네. 혹시 LN은 안 들어가도 되나요? 어디? 아이고. 당연히 빠져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준영이 상당히 민감해요.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정상 상태 변화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만약에 외부 압력이 1기압이었어. 현재 지금 온도가 0도씨라네. 그랬더니 여기에 워터도 보이고 아이스도 보여.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1기압에서 0도씨를 유지하면 아이스 계속 있게 할 수 있어요? 아이스 계속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요? 0도씨로 유지하면? 있죠. 0도씨로 유지하면 워터 계속 있게 할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에 얼음 떠 있으면 무조건 몇 도? 무조건 0도라고 하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럴 때는 아이스로 가만히 있고 워터로 가만히 있잖아. 그럼 이 경우는 물질 이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지. 없으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돼? 요 아이스하고 워터의 케미컬 포텐셜이 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습니까? 그럼 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여기 준다잉. 자, 1.4의 케미컬 포텐셜. 그럼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똑같이 1ATM인데 자, 아까처럼 똑같이 워터에 아이스가 이렇게 떠 있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온도가 0도씨보다 낮아요. 0도씨보다 낮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저 아이스와 워터 요 사이의 케미컬 포텐셜은 어디가 더 크고 어디가 더 작을까요? S가 더 낮아요. 바로 이렇게 되겠죠? 아시겠어요? 자, 왜냐면 1기압인 때 0하다. 0하면 얼음이 0도씨보다 낮으면 물은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요? 물은 얼음으로 바뀌어요? 물은 얼음으로 바뀌죠. 바로 뭐냐면 이 상태에서 워터 쪽에 있던 H2O가 아이스 쪽으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동을 하게 돼 있다고요. 즉 H2O 분자 입장에서 워터 영역에 있다가 아이스 영역 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영화에서는 물은 점점 줄어들고 아이스가 점점 많아지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면 이동은 어디서 어디로 한다고요? 케미컬 포텐셜이 큰 데서 작은 데로 하니까 이 온도 조건에서는 아이스의 케미컬 포텐셜이 작구나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역으로 온도가 영상이다. 그럼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 얼음을 덜렁 넣어놓는다 치더라도 온도가 영상이면 덜렁 넣어놓은 아이스가 유지되겠어요? 이제 아이스가 녹게 되겠어요? 온도가 0도씨 이상이면 이 아이스가 이제 더 이상 유지를 하지 못하고 녹아버리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녹는다는 얘기는 아이스 영역에 있던 H2O가 어디로 이동한다는 얘기예요. 워터 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경우는 여기에 있는 리퀴드와 저 솔리드 사이의 케미컬 포텐셜이 어디가 크고 어디가 더 작다? 바로 이쪽 리퀴드 쪽의 케미컬 포텐셜이 더 작아진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방금 얘기했듯이 0도씨의 정상 상태 변화, 정상 녹는 점 온도라면 얼음하고 물이 공존할 수 있죠. 그럴 경우는 양쪽 케미컬 포텐셜이 같고요. 알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고. 자, 여기서 이제 자, 예를 들어 융회과정. 자,
융해는 영어로 이제 퓨전이라고 쓰고 보통 누가 되는 걸 융해라고 해요. H2O 솔리드가 H2O 리퀴드가 되는 걸 그걸 융해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 융해 과정에 그 깁스 에너지 변화를 델타 G 퓨즈라고 해보자고요. 델타 G 퓨즈라고 해보자고. 그러면 요 델타 G 퓨즈 라고 하는 게 여기다 약간 띄우고 여기다가 쓸게요. 델타 G 퓨즈라고 하는 게 온도가 0도씨보다 커지면 이 깁스 에너지 변화는 양수로 표현될까요? 음수로 표현될까요? 양수예요, 음수예요? 자, 지금 솔리드가 리퀴드가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녹는다 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얼음이 물로 녹는다 뭐 이런 말이 알겠어요? 얼음이 물로 녹는다인데 온도가 지금 0도씨보다 커. 그럼 이때 녹는 과정의 깁스 에너지는 당연히 양수가 돼야 돼요, 음수가 돼야 돼요? 자발적 변화는 음수가 돼야 되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델타는 항상 물리학에서 변화량이죠. 변화량을 의미하죠. 변화량은 물리학적으로 항상 어디서 어디를 빼는 게 변화량이에요.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게 변화량이죠. 그러면 이 퓨전 과정에서는 누가 나중이고 누가 처음이에요? 얘가 나중에 얘가 처음이잖아요. 그러면 이 변화량이 무엇에 대한 변화량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디서 어디를 빼줘야 되냐면 리퀴드에서 솔리드를 빼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이때 빼준 차이인 리퀴드에서 솔리드를 빼라는 말은 누구를 뺀 거냐? 저기서 얘기한 케미컬 포텐셜을 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잘 봐. 오! 우리가 자발적 변화에 대해서는 깁스 에너지 변화를 음수라고 하잖아. 그러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인데 변화량은 항상 써놓은 수식에서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거든. 그럼 그 나중과 처음에 무엇의 변화량이겠어? 깁스 에너지 변화량인데 지금 물질 1몰에 해당하는 케미컬 포텐셜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러면 이 관계식에서 지금 누구의 케미컬 포텐셜이 더 큰 거예요? 0도씨 이상에서는 얼음의 케미컬 포텐셜이 더 크기 때문에 얼음 영역에 있던 H2O가 워터 쪽으로 자발적으로 이동한다라고 말을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원리적으로 다른 게 아니고 그냥 영상이면 얼음이 얼어요 일 뿐이잖아. 영상이면 얼음이 얼어요라는 현상을 그냥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동일 현상을 수식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컨셉 중에 하나가 케미컬 포텐셜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케미컬 포텐셜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쓰면 돼. 1몰의 깁스 에너지예요. 1몰의 깁스 에너지예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누구하고 누구? 솔리드와 리퀴드 사이에. 이렇게 생각해도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깁스 에너지를 활용한다라는 것을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또. 예. 델타 G 퓨즈가 그냥 1몰당 변화량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는 여기에 동그라미. 그래서 1몰당. 그럼 왜 1몰당이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자, 에너지와 물질량의 관계는? 에너지와 물질량의 관계는 뭐예요? 물질량과 에너지의 관계는 무조건
무조건 정비례예요. 에너지하고 물질량은. 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해요. 휘발유 1리터당 1,500원이라고 해요. 2리터 넣으면 얼마예요? 3,000원이죠. 더 받아요? 덜 받아요? 정확하게 3,000원 받죠? 그런 관계를 뭐라고 해요? 비례.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언급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 물질량이 막 변하면 에너지도 막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받아들이기 편해요? 막 정신없어요? 물질량까지 변하면 정신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태 변화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1몰당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1몰당 깁스 에너지를 순물질에 대해서는 케미컬 포텐셜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1몰당 깁스 에너지라고 얘기하나 케미컬 포텐셜이라고 얘기하나 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물질량이 많아지면 어떤 에너지건 동시에 커지기 때문에 그러면 정신이 없으니까 저렇게 1몰 기준으로 항상 변화를 표현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셜 그도쇼. 누구? 태홍, 민찬, 태화. 태홍, 민찬, 태화.